Good morning.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기는 웨이브스라고 하는 캐나다 토종 브랜드 커피숍입니다. 네.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 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잖아요. 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캐네디아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와가지고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그러면 싫어합니다. 네. 캐네디아노. 미디엄 사이즈 캐네디아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뭐 토종 브랜드 커피숍이 많이 있죠. 여기도 뭐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름, 오늘이 지금 7월 19일인가요? 네, 지금 한국은 엄청 더울 때인데 춥습니다. 햇빛이 오늘 좀 이렇게 먹구름이 많이 꼈잖아요. 이렇게 먹구름이 낀 날은 여름에도 춥습니다. 희한하죠? 네. 어제는 제가 밤에 추워가지고 중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닫고 그러고 잤습니다. 정말 춥더라고요. 아니 뭐 겨울같이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우통을 벗고 잤더니 여름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오늘 저 이민에 대해서 제가 이민에 대한 이 동영상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나 보더라고요. 이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제 이렇게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 적어도, 그죠?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 뉴질랜드든 뭐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뭐 어떤 나라든 간에. 예. 그런데 이제 캐나다 이민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은 permanent resident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저 PR 카드 그게 이제 영주권입니다. 캐나다에서 부르는. 그리고 이제 그 영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요. 영주권자가 아니면 캐나다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 지금 영주권 없습니다. 처음에는 영주권이 있었다가 캐나다는 5년 중에 2년 이상을 살지 못하면 영주권이 없어집니다. 예, 연장이 안 돼요. 저는 사업상 뭐 하는 일 때문에 왔다 갔다를 너무나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제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 여기 와서 살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운전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한번 영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게 영주권자입니다. 네. 그러면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단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얘기는 한국에 들락날락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은 한국도 왔다 갔다 자주 하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공항에 딱 입고 갈 때 6개월 비자를 줍니다. 무비자 6개월.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들도 캐나다에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또 6개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관광 비자잖아요. 근데 관광 비자를 6개월씩 계속 1년 내내 왔다 갔다 몇 년, 10년을 왔다 갔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관광 비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국 갈 때 이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얘는 10년 동안 관광만 다니나? 여기에서 맨날 관광만 하나?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절할 수 있죠. 제 얘기는 일정 기간 살아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지금은 이제 한국의 여권 파워가 워낙 좋아서요. 자, 캐나다를 예를 들면 일단 6개월 동안 사는 건 지장 없고 또 나갔다가 한번 들어왔고 또 6개월 동안 사는 건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게 몇 번 정도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좀 곤란하죠. 근데 관광을 그렇게 계속 다니고 또 아니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년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살아보고 여기 와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학생 비자로 바뀌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잡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잡을 찾으면 워킹 비자, 여기서는 워크 퍼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 얼마든지 체류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단 직장을 얻으면,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라도요, 집도 살 수 있고요, 자동차도 살 수 있고요,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관광객도 집 살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좀 세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 밴쿠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집을 사면은 세금을 좀 이렇게 취득세도 조금 더 내고, 또 거주할 때 내는 주민세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냅니다. 그거 세금이야 좀 더 내고 말죠. 그거는 자동차 사는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는 거래가 처음에는 안 되죠. 자기가 그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소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뭐랄까,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예서 뭐 아이들이 공짜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면 좋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공짜로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퍼블릭 스쿨은, 공립학교들은 여기 영주권자 이상은 다 공짜로 다니죠, 학교를. 그런데 세금을 당연히 냅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살면서 소득이 없이 어떻게 캐나다에서 삽니까? 그죠? 일정액은 소득이 있으니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 신고를.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아이들은 공짜로 학교를 보내지만, 저 이민자일 경우입니다. 비록 학교는 뭐 퍼블릭 스쿨이니까 공짜로 보내지만 세금을, 유학생들이 내는 돈 이상으로 세금을 내고 삽니다. 아주 드물게는 한국에 돈이 있으면서도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우린 돈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저소득층이 받는, 뭐 흔히 말해서 우유값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요, 한국,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선진국들은 전부 다 이 국가 간에 금융 정보 같은 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세금을, 공짜로 애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영주권을 갖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주권자가 돼서 여기에 살면은요, 한국에서 버는 돈도 다 캐나다 정부에 세금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한국에서 버는 돈도 다, 물론 여기서 버는 돈도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세청에도 매년 영주권자들은 세금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양쪽 나라에 다 세금 보고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낙 그 전산망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미국이나 캐나다 국세청 직원들은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들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국적은 미국, 캐나다지만 한국 출신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숨을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 그러니까 제가 참 살면서 느낀 거는요, 원칙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영원히 살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주권을 받는 게 맞고요. 나는 영원히 살 생각은 없다, 근데 한번 살아는 보고 싶다, 살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살아볼 수 있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집 사는 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새로 살면 되지. 그리고 영원히 살 생각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진 국가들,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도 얼마든지 영주권 같은 거 받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거의 제 시간의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절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뭐 아시죠? 대충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참 저는 혜택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시차 이런 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밥도 매일 한식만 먹고 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중국 음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고 살면은 그것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어렸을 때 외국어에 눈이 깨서 외국 생활을 많이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게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뭐 저희 아버지가 뭐 외교관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히스토리로는 경복궁 막 이런 데서 외국인을 만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외국인 귀하던 시절에 좀 독특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눈을 떴고 대학교 때 당시로서는 정말 그 하기 힘든 배낭여행을 제가 거의 효시였잖아요.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뭐 동남아로 이제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영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가능했죠. 외국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래서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런 거의 결과로 제 인생이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예. 사실 이 외국어가 저에게 준 그 삶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와 관계없이 아직도 꿈을 한번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영주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번 기회 되면 어떻게든 이 나라에도 한번 살아보고 저 나라에도 한번 살아보고 선진국에도 살아보고 후진국에도 살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외국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어렸을 때 해야지 됩니다.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렸을 때 이 영어에 대한 그 무기를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면 평생 살아가면서요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이 동남아권에 가면은 커뮤니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로컬 커뮤니티, 그 나라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를 못하면은 주로 한국 사람들끼리만 생활을 하죠. 근데 영어를 좀 잘하고 이 서양 문화에 대한 그 친숙도가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그 외국인 커뮤니티에 끼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후진국에 가도요 충분히 선진국 생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어로부터 자유롭기만 하다면. 근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런 나라는 뭐 외국인 커뮤니티라고 꼭 부를 건 없고요. 로컬 커뮤니티가 즉 그냥 외국인 커뮤니티죠.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역시 영어를 좀 잘하고 그러면은 이 나라 사람들하고 그냥 섞어져 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는 뭐 인터내셔널 국제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국제죠. 뭐 외국인들이 다 있으니까 뭐 마라톤 대회 한다는데 우리는 뭐 국제 마라톤 이러잖아요.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로컬 마라톤 대회가 다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리고 뭐 foreigner 외국인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다 열린 사회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또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그 무기를 어렸을 때부터 좀 갖게끔 영어 교육을 좀 착실하게 시키시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인생이 참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거 꼭 너무 이민 그래가지고 이민을 가야 된다 뭐 영주권 받아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한번 맞부딪혀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우리의 의무니까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니까 딱 3번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